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재선거보다 더 열심히 했고요. 10년간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아주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그 이전에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래로 오랜 여성계 수건이었던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화에 아주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말만 많았던 그 여성 30% 지역구 공천이 당규에조차 못 들어갈 때 각 당에서 얘기만 있었을 때도 제가 당 지도부에게 끊임없이 부탁을 해서 당규에 넣었고 또 그것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이 진전이 돼서 여성 공천 시에는 이제 여성 기금이 지원되는 제도까지 나아갔죠. 그리고 비례대표에 있어서 여성을 많이 공천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관심 있는 당내 여성 의원님이 없어졌을 때 저 혼자 최병렬 대표님에게 계속 건의를 해서 홀수 여성 공천제를 관철을 했고, 또 제가 박근혜 대표님 다음으로 후임 대표가 되었을 때 당내의 많은 저항을 넘어서면서 홀수 여성 비례 지방의원 공천을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 상황에서 제가 경기도의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이제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성의 새로운 특성에 관한 열망이 있어요. 유연함, 솔직 담백함, 어떤 생활에 다가가는 세심함, 끈질긴 실천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 자체가 새로운 유연성, 새로운 다양성,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김문수 후보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또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이명박 지원 후원 그룹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김문수 지사를 지지를 할 뿐 아니라 그 김문수 지사 옆에 이렇게 나열하는 패거리 정치라고 그러나 힘으로 누르는 정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큰 대문을 이렇게 연약한 힘으로 힘껏 두들기는, 그러면서 여성 정치인의 당당함, 여성 정치인의 정책, 아이디어,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소하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큰 바위에 도전하니 대견하다, 이런 심정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기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것들을 정치권이나 사회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제 생각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그것에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를 각 곳을 특성화시켜서 보다 하이테크하고 보다 첨단 산업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8년 전에 공약사항을 봤는데 그때도 첨단 경기를 얘기했고 또 경기도의 특성화를 위한 인터넷 대학 얘기를 했고 반값 등록금 얘기를 했고 리모델링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해요. 근데 단지 저를 받아들이는 민심이라든지 사회 분위기라든지 또 시대 정신이 그때랑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남성 문화가 힘에 의한 정치, 그리고 연고주의, 또 패거리
사다구리 정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공정한 거래를 벗어나는 야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연고주의라든지 힘에 의한 정치를 벗어남으로 인해 갖고 부패의 노출도 적게 되고 또 부패에 연루될 만한 필요성을 적게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생활 경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현대가 요구하는 자기 책임 중심의 생활,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정직한 경제, 또 신용 사회, 그리고 자기의 몫에 대한 정당한 거래, 이런 부분이 시대 정신이랑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들이 부패에 연루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자세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김문수 도지사 후보와 아주 치열한 경선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내세운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분화된 이해, 그리고 그 각 지역을 어떻게 특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마켓 상황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호소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 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경기도를 가장 많이 다니고 가장 많은 사람이랑 만나면서 경기도의 현실에 관해서 많이 이해할 뿐 아니라 현실을 토대로 해서 어떤 특화된 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돼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지 가장 제대로 알고 있고 가장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이 이제 잘하신 거는 무한돌봄이라든지 꿈나무 안심학교와 같은 이런 일들을 잘하셨습니다.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규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어떤 보다 다음 단계의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혁신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미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이면 서울이고 경기도면 경기도고, 그리고 그 서울 단위가 다르고 경기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경기도의 제일 문제가 서울에 대한 의존성, 서울 보충성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경기도의 교통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심화되고 왜곡되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권역별로 만들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경기도 중심주의를 주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를 한 8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면 이제 농촌에 근거한 지역이 있고요. 상당히 제조업 근거한 지역도 있고, 도시만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풍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도시마다 중복된 나열식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이랑 각 지역 그 시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각 지역마다 1차적으로 집중할 것들을 집중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통일대박을 얘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사업들을 엮으면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체계적인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는 지금 각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IT, BT, NT, 항공산업, 콘텐츠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이런 것들을 그 도시의 어떤 특화된 업종 중심으로 서로
분할해주고 집중해줌으로써 경기도 내부의 내수시장, 경기도 내부의 상호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기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경기 북부가 굉장히 열악할 뿐 아니라 한 도시의 독자적인 생존 기반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전체의 힘을 가지고 각 지역을 특화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기 전에 분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북부에 이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스스로 걷고 먹고 챙기기 전에 혼자 너가 모두 다 해라 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은 분도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도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북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통 문제에 관해서는 이 경기 남부에 비해서 경기 북부는 너무나 불편할 정도로 교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 문제부터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는 시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시장님은 당선되자부터 임기 종료될 때까지 그 선거운동밖에 안 한다, 선거용 행사만 한다 이런 시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이 오래 불건전해지면 결국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불건전해진 그 상황을 언제까지나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산제도는 뭐 왈가왈부할 거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정 정책을 수렴하고 또 정해진 국정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인재들과 또 그 사람들을 일하게끔 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천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거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데 조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부분은 약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 국가를 위한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통로로서 정당 역할을 못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인들만을 위한 게임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적인 싸움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욕구가 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국가가 무력화되고 무능해지고 그리고 정치인들만의 싸움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능한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두 개가 합성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초공천제를 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야 모두가 소통의 통로로서의 그 정당 공천제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얘기가 이제 재정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홍준표 도지사처럼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할 일은 많지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것도 적고 또 해야 되는 그 영역이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야말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아이디어와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와 지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풀어달라. 그것도 주장하고 투쟁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김상곤 교육감께서 이제 그 도지사 후보로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 눈에 교육자로보다는 정치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아주 홀가분하게 정치 일선에 나와서 그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의원의 그 새정치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은 기존의 제조, 기존의 중공업, 기존의 거대 자본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그리고 그런 사회 구조에서 보다 창의롭고 보다 다양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죗값을 받고 그리고 개인들이 자유로운 근무와 근무 형태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정치를 오래 해왔고 계속 그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의 근무 관계나 또 인간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한 제가 훨씬 더 실천적이고 제대로 새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시죠. 그리고 지금 김상곤 교육감께서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분 각각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중에 한 분이 선택이 되면 야당 단일화가 되니까 상당히 막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에 도움되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무엇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이 돼야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생활경제, 민생 경제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잘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끊임없이 우리 지역에서 마이스 산업인 킨텍스 원투를 추진한다든지 또는 스마트 러닝 센터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훨씬 더 실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라는 한마디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각 지역마다 다르고 각 분야마다 다르고 각 기능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상을 잘 들여다보면서 각 분야에 맞는 새로운 단계의 비전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양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새로운 분야에 관해서도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미래를 보면서 생각과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현재 경기도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정리정돈이 되면서 보다 기술 중심의 지적재산권 중심의 그리고 세계시장으로 접근하는 경기도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잠재 성장률이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잠재 성장률 내에서도 실질 성장률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해서는 과거에 해온 대로 똑같이 해서는 경기도에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도 전체는 넓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분야가 있고 많은 직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일자리도 어렵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서 직접 경기도 각 도시가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직접 경기도 각 도시가 특성화된 자족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생계 기반이 새로 만들어지고 경제 기반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투입할 돈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현재에 있는 역량을 최대한 높이고 현재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로 가는 설계를 더 정치하게 하고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지원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비전력이 있는 사람만이 경기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오래 연구해왔고 깊은 애정으로 항상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꿈꿀 때 옆에 있었던 김영선이 여러분들과 같은 눈높이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내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죠? 항상 소탈하고 여러분이 웃을 때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어떤 경기도가 돼야 되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열변을 토하던 저를 기억하시죠? 이제 제가 맏딸과 같은 성실함으로 경기도의 산림 미천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